천문학자이신 박석재 교수님이 이러한 원리를 제가 제자 원리를 세상에 펼칠 때 옆에서 하나하나 검증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박석재 교수님이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천황을 새로운 세상의 천황을 역임하실 때 제가 근위대장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임명식을 서로 하였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저는 그러한 앞으로 미래의 세계,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세계를 꿈꾸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늘, 땅, 사람의 조화를 오행의 순행 원리에서 말과 언어를 쓰고 있는 우리가 그 일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러한 글자의 제자 원리가 그렇다면 어째서 오자가 생겨나고 아자가 생겨나고 우자가 생겨나고 어자가 생겨나는데 이 글자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선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하도에 관련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강의에서는 원래부터 우리 조상들이 언문이라고 쓰였던 훈민정음과 유사한 글자들을 12,000년 동안 유구한 세월 속에서 사용을 원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한자 5편을 찾아보면 언문의 언자를 하찮을 언자로 이렇게 해석들 하시는데 실제로 5편의 맨 뒤쪽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편안할 안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훈민정음은 안문입니다. 세종께서도 우리 백성들이 편안하게 배우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조상들께서 쓰셨던 모두한 글자와 의문 원리를 통합하셔서 훈민정음을 만들어내셨던 것입니다. 제가 훈민정음을 처음 접하고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세종대왕 만세를 3번이나 외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화기를 머리에다 얹고 선생님들과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훈민정음, 우리 유사 이래에 우리 민족에게 세종을 주신 것은 아마 저 하늘의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마구 할멈과 궁이 소희 할머니께서 우리 세상에 세종을 내놓으셨던 것이고 그 세종의 혼과 백이 제게 연결이 되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도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도 그림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태우복희, 즉 우리 배달국의 5대 천왕의 12번째 아드님인 태우복희가 8개 음과 양을 하는 음양 오행 8개의 원리를 주창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이 문헌을 통해서 보면 강가에 말은 몸은 말이요 머리는 용의 머리를 한 용마가 등에 이러한 그림을 지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우복희께서 이 용마의 등에 지어진 하도를 보시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께서는 이미 이러한 음양오행 우주천문에 대해서 완전하게 통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정확히 의문 원리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하죠. 왜 동이족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동이는 한자로 풀이했을 때 동이이고 저 티벳의 아주 만년 전에 오래된 불교 경전에 동이는 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뚱이. 뚱이는 그 뚱이의 내용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100년 동안 열심히 그 박사님들이 집필해서 만든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내 안에 동이라는 내용이 범어 발음으로 뚱이이고 그 뚱이는 바로 천문학자 혹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동이족은 이미 태우복희께서 8개를 만드시기 이전에 하도라는 이러한 우주의 원리를 만드셨고 그 원리는 바로 천문학을 제대로 통달하신 조상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였고 이러한 학문이
중국에 전해져서 공자에게도 전해지고 나중에는 송나라의 주자에서 주역이라고 오늘날에 이어진 학문으로 이어왔던 것입니다. 설명은 제가 차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자, 오자를 보십시오. 훈민정음 원본에 오라고 하는 것은 수에 해당하고 하늘의 숫자는 1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그 방위로는 북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에 해당하는 쪽에 오자라고 설명되어 있고 다음 자는 동쪽에 아자가 위치했고 남쪽에 우자가 위치했고 그 다음에 서쪽에 어자가 위치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를 내용을 이런 하드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정확히 보십시오. 수자리에 오가 붙어 있고 목자리에 아가 붙어 있고 화자리에 우가 붙어 있고 금자리에 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드의 그림에다가 오른편에다가 위쪽과 오른편에 점을 하나 찍어서 글자를 돌려보면 오, 아, 우, 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점을 바깥쪽 그 그림에다가 점을 2개를 붙여보면 요, 야, 유, 요 정확히 훈민정음 해례에서 세종께서 밝힌 순서에서 정확히 맞습니다. 이것은 음양오행 목화토금수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화토금수의 원리를 상생, 좌행, 순행이라 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여러분 힘드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하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차차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목화토금수, 오아우어, 우아우어, 천지인 오아우어, 요야유어 이것이 여러분들 쉽게 입에 배어나올 것입니다. 왜냐? 우주의 순행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에 쉽게 맞아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음 오행이 어떻게 배치되었느냐? 그 배치된 그 이유와 타당성을 기본자인 아래와 의, 즉 천지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지인의 위치는 중토, 즉 오와 숫자로는 5와 10의 자리입니다. 가운데에서 천지인이 사방을 주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방의 글자는 천지인이 합치고 흩어지고 합치고 흩어지고 하는 이런 원리들을 해서, 즉 우주의 운행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천지인 기본 글자로 오와 우어, 요야, 유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초출자는 하두의 일수자리, 삼목자리, 이화자리, 사금자리에 오와 우어를 이렇게 배치했던 것이고, 거기에 있는 숫자는 천문의 운행 원리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제가 이 이론을 얘기하면서 우리 김정민 박사하고 잠깐 자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김정민 박사가 저한테 왜 숫자가 1부터 10까지밖에 없습니까? 우리 12달이지 않습니까? 12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 참 보는 식견이 참 뛰어납니다. 역시 김정민 박사님 뛰어난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부터 10까지 구성되어 있던 시대, 즉 12,000년 전의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이나 태양력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썼습니다. 로물루스 달력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카이저, 즉 케사르가 새로운 달력을 만들면서 오늘날의 12달의 체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왜 황제들은 10달로 했을까요? 여기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10달로 원력을 만들어 놓고 2달은 황제가 마음대로 운용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1년 동안 어떤 그 토지를 사용을 하게 하고 세금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황제가 농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잘 안 됐을 때는
12달로 늘려서 2달이라도 백성들의 노고를 덜어줬고, 즉 이자를 12달 만에 받았고, 농사가 잘 된 해에는 10달 만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러한 그 정책을 했던 것이 달력에도 그대로 반영됐던 것입니다. 즉 하늘을 관장하는 황제나 군주, 제왕은 백성들의 생활을 그대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달력도 10달로 줄였다, 12달로 늘렸다 하는 그러한 무소불위의 그런 힘을 발휘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 얘기도 제가 차후 강의하면서 또 재미난 얘기들과 섞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좀 급히 서둘러 온 듯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 모음 오행 배치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자 원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발성기관과 자음, 모음,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성기관은 즉 아설, 순치, 후에 의한 그 제자 원리와 거기 자리에 위치하는 이러한 글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가장 중요했던 내용 하나만 그러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문자와 언어는 세종께서 밝혀놓으신 것처럼 하늘의 뜻과 땅의 뜻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람에 의한 그 조화가 혼연일체가 된 최고의 과학적인 언어와 문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화토금수는 이 손에도 있고 목화토금수는 이 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훈민정음이라는 걸 꼭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발성기관에 의한 자음, 모음, 배치에 대해서 제가 또 열심히 또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